이 방만했던 것의 그 혹독한 후과가 지금 뭐다? 인플레이션이자 금리 상승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G2가 표면적으로나마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게 세계 경제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내지는 환율 상승세가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해요. 이 정도면 바닥이야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싶더라도 조금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맞고. 지금 그렇다면 네.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쨌든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이제 돈값이 오른다는 얘기니까 네. 환율을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미국 달러. 예. 이러면 강달러로 또 계속 가는 건가? 그럼 강달러 현상은 또 우리 같이 신흥국들에게는 또 아주 괴로운 현상이잖아요. 괴로운 현상이죠. 예. 그러니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거나 미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하고는 거의 동행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달러도 강해지고 네. 그 반대의 경우 반대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지금 그거 하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웃기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는데 그러면 신용 등급 강등당한 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웃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근데 야는 미국이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도 잠시 얘기했던 앞으로도 미국 정부는 현 바이든 행정부는 돈 많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 전에 저는 이걸 한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방만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그렇죠.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 그렇죠. 십수년 동안 방만했던 통화 정책과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재정 정책까지 정부가 막 찍어줬잖아요. 그 여기저기다가 또 자기들 어떤 뭐랄까 정치적 어떤 목표 내지는 이념에 따라서 막 지원금을 갖다가 주는데 지원금을 전 산업에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좋아하는 데만 주잖아요. 네. 그죠? 그런 식으로 했던 그 저금리, 제로금리, 양적 완화 방만했죠. 네. 그 다음에 세금 거두는 거 이상으로 팍팍 썼죠. 그러니 그게 재정 적자였고 국가 부채였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 방만했던 것의 그 혹독한 후과가 지금 뭐다? 인플레이션이자 금리 상승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운데에 자 여기서 이제 달러 한번 보시죠. 그런 가운데에도 달러는 또 강해지는 겁니다. 네. 아마 뭐 한 2조 달러에 가까운 앞으로도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걸 이걸 갖다가 지금 일본이 하듯이 연준이 다시 달러 막 펑펑 찍어갖고 그걸 다 사줘버리면은 달러 저렇게 못 강할걸요. 정 안 되면 그 행태가 네. 또 목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 와 있죠. 한눈에. 내가 차트를 잘 모른다. 나 기술적 분석 별로 뭐 신뢰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우선 이동평균선 중에 월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200일선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어때요? 작년 9월 말 이후로 하나의 추세선이라 할 만한 이 부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103점 현재 35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거 103.50만 휙 넘어서도 이거 두 개 다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00일선과 하락 추세 돌파되나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서는 역배열까지 왔는데 얘가 지금 다시 정배를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진통이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여기서 제법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에 공방이 많았지 않습니까? 쉽게 팍 열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쉽게 팍 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 이제 결과를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달러엔 아까 보시면은 최근에 봤던 145엔. 근데 작년 152엔 근방까지 막 갔잖아요. 네. 이때 이 상황이 왔는 거는 BOJ가 개입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가는 건 곤란해 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는 또 뭐였다? 영국이 국채 난리 날 때입니다. 영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때 뭐가 나왔다?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밟던 연준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연준의 피봇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달러가 급격하게 약해진 겁니다. 그 과정이었고 이렇게 왔는데 자 이러다가 또 이때 보세요. 또 뭐 저기 뭐야 뭐 3월 달에 잠시 또 이렇게 뭐 어수선한 와중에 달러가 강했습니다만 그때 혹시 엔화는 강해질라나 싶은 그런 약간 시장의 기대가 있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랬다가 지금 이게 열렸어요. 열려서 이렇게 가는데 자 지금 이틀 동안 살짝 밀리죠. 그러네요. 일본 CPI. 일본 CPI가 보니까 야 이거 뭐 얘가 무슨 뭐 아까 일부에서 살펴봤다시피 근원이 무슨 뭐 3.4고 뭐 4.3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일본 BOJ도 마냥 제로금리 못 간다. 마냥 일본 엔화 찍은 애는 이거 못 간다라고 본다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일본도 BOJ도 마침내 이제 비둘기에서 매로 돌 수도 있다. 그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이 기술적 부담이죠. 시장에 지금 엔화 매도세 쪽으로 많이 붙었다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도는 겁니다. 달러 위안도 보세요. 달러 위안도 보시면은 2022년 이때 7.327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이거 열고 이때 작년 2022년 고점까지도 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틀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뭔 소리입니까?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달러 팔아서 위안화 대거 사들였다. 즉 중국이 개입을 한 겁니다. 왜냐면 위안화도 자꾸 무너지니까 환율 무너지니까. 방어를 해야 될 거 환율 아니에요.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환율 방어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환율 방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상황은 보시죠. 이때 2005년 이때 한번 평가 절상하면서 그때 이후로 위안화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매일 아침마다 고시환율, 기준환율 고시하죠. 그렇게 그러한 이후로는 이 시절이 뭡니까? 세계화 그러면서 제일 싼 데가 어디야 해서 모든 게 중국으로 몰려갔던 모든 돈들이 중국으로 가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위안화 강세죠. 네. 위안화 강세였고 금융위기 터져서 남들 다 환율이 이렇게 뛸 때 중국만 확 묶어두니까 중국이니까 네. 그럴 수가 있었고 이때 4조 위안 확 풀어버렸고 4조 위안이나 풀었으면 오히려 그 당시에서 환율이 더 튀어야 되는데 그냥 묶어둡니다. 꼼짝도 못하게. 이게 왜 가능했느냐? 중국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2014년 이후로 이제 돌고 해서 이때 2019년, 2020년 이때 무슨 포칙하면서 잠시 놀랬죠. 7위안 올라갔다고. 네. 놀래다가 더블탑 만들고 무너지니까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자 이거 이러다 이거 열리면 이거 횡해지는 거예요. 정고점을 뚫어버리면. 전고점을 뚫어버리면 이 와중에 하루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무슨 부동산 쪽이 이제 거덜이 나고 중국발 금융위기가 나오고 신탁회사마다 전부 앞에 장사진을 이러면서 내 돈 내놔라 이러고 있는데 메시지는 뭐죠? 인내하랍니다. 또 공동부유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중국의 고질적인 지금 병폐가 그 이제 부동산 버블이라는 거. 그걸로부터 그걸 이제 꺾어야 드러나는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걸 꺼트려야 미분양 된다는. 아파트가 1억짜리라는데. 근데 이걸 꺼트리려면은 지금 이 단기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의 일희일비에다가는 그걸 못 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네. 거기다가 이런 분들의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언놈이 내한테 개겨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면 지금 뭐 자기 집권 다 결정됐고 다 독재고. 결정됐고 그런 상황 하에서 독재? 독재라기보다도 뭐 어쨌거나 네. 건강만 하시면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공동부유. 참 이 사진 참 절묘합니다. 네. 같이 가. 공동부유. 그래서 마윈 살려는 드릴게. 다 내놔. 텐센트고 뭐고 다 내놔. 살려는 드릴게죠. 그렇죠. 사실 텐센트 같은 경우는 그 창업자가 그 공산당에 상당한 영향력 네, 있는 그랬던 거죠. 그런 네.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그래 거 되는 보면은 네. 자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거 했죠. 이거 한 데다가 어제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은행권하고 연기금에다가 그거 했나 보더라고요. 너희들 장 끝나고 나서 확인해보고 오늘 순매도 해갖고 순매도면 너희들 죽어 이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팔지 마 이거잖아. 그거죠. 그걸 우리 런던 고라니 우리
박희욱 선수가 진짜 절묘한 비유를 했던데 저 가가지고 땡겨갖고 잭팟이 터졌는데 칩을 현찰 바꿔서 못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쓰고 가. 그렇죠. 자, 여기다 대놓고 뭔 놈의 자본주의입니까? 중국식 자본주의, 아유, 됐고.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걸 갖다가 자꾸 이제 슬슬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파란색이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에요. 네. 붙어 댕기죠. 위안화 환율이 막 급등을 하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릅니다. 단순하게 달러가 강하니까.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해져서 달러 위안 환율도 오케이 인정. 그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슬슬 사람들이 뭘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가 하면은 지금 이러려면은 달러 어디 있어? 달러 만들어야지. 달러 만들려면 어떻게?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팔면 달러 만들어지잖아요. 미국 국채 팔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걱정인 겁니다. 7월 초에 옐런 재무장관 미국 갔잖아요. 네. 이제 슬슬 좀 이게 자꾸 내피셜인데 왜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서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옐런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밥도 잘 안 사줘가지고 보좌진들 데리고 그냥 음식점 투어 했던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뽀대나게 만찬을 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겠는데 우리 국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좀 사라 너가 이게 좀 퇴짜를 맞은 거 아닌가 싶어요. 중국이 어디 호락호락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런저런 제재했던 거 풀어. 그러면 우리도 협조해 줄게. 아, 그건 너가 하는 거 봐서 어쨌거나 좀 사주라.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도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죠. 악당, 시한폭탄. 중국은 일본과 더불어서 미국 국채를 사주던 최대 고객이었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이 G2가 표면적으로나마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게 세계 경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 같은 나라는 더더욱이나 표면적으로나마 싸우고 물어뜯는 척 하는 게 진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표면적으로나마 그러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환율 보세요. 우리 환율이 지금 달러 N하고 달러 위안 환율이 살짝 주춤하니까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기사를 보시더라도 그렇지 우리 국내 로컬도 그렇고 외국계 은행도 그렇고 딜러들은 전부 기자들이 전화하면은 뭐 한 1,350원까지는 이래요. 다들 1,350원까지는 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1,444원 20전에서 1,216원 40전까지 훅 떨어졌고 금년 2월부터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이 선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선이 열리고 거기다가 200일선은 숨도 못 쉬고 열려버렸어요. 지금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내지는 환율 상승세가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해요. 네. 우리 지금 무역 수지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누적 금년 들어서 아직까지 30억 달러라면서 적자가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딜러들은 다 뭐 누구든지 취재하면 뭐 1,350원까지는 열어둡니다만 뭐 그쯤 가면은 매물도 나오지 않겠어요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한마 56원, 57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동안 하락에 대한 어떤 또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지금 좋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이 정도에서 환율 상승이 멈춰주고 설령 며칠 더 지수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장이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막 1,350원대 초중반까지는 뭐 그래 달러 강으로 환율도 좀 지속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네. 그러면 우리 지수는 대충 얼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충 얼마까지는 내가 한번 견뎌볼게.
라는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살짝 또 무거워졌잖아요. 데일리로 무거워졌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는 데일리고 지금 이제 위클리로 봅니다. 위클리로 보면은 하이 좀 더 아까 데일리에 껐던 거하고 똑같은 추세선이죠. 어쨌거나 이런 선이 열리면은 긴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구름대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데일리에서는 야야 벌써 과매수 국면 아니야? 추세는 빳빳한데. 그러나 위클리로 오다 보니까 오 이거 봐 이거 이제 막 시작하려 하는데 얘는 아직 과매수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환율을 보면은 조금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도 참 이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지만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신흥국에서의 그 연쇄제 위기가 네, 네.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 경고를 했잖아요. 예. CNBC에서 예. CNBC였죠. CNBC가 네네. 결국 이제 JP 모건이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냐하면 결국은 그 고금리 상황이 결국 미국의 은행들을 건드린 것처럼 그 후폭풍이 신흥국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까지 공식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 중국의 저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에서의 이제 이런 그 미국 달러의 강세 네. 혹은 고금리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위기, 음. 신흥국 경제 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국채를 팔아서 지금 위안화를 방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도 저래가지고 그때 상당한 돈을 잃었었죠. 중국 정부가. 네네. 저 달러를. 예, 예. 이번에도 또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또 이 공포심을 또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환율이나 뭐 다 또 이 경제에 건드리지 않을까. 우리도 같이 거기에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믿는 구석은 그거죠. 아직도 돈은 많아요. 아무리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찍어내고 있으니까. 하도 막 돈이 많. 심지어 그 미국의 MMF 잔고만 보더라도 한 5조 몇천억 달러를 걸려. 그러니 그 MMF가 뭡니까 지금? 딱히 뭐 채권도 거시기 하고 주식 좀 그렇고 야 일단 한번 잠궈놔봐. 근데 이게 지금 5%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워렌 버핏도 단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5%대 예. 수익률을 얻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5%를 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MMF라고 하는 안전빵에 지금 돈들이 그만큼 몰려 있다는 얘기는 얘들이 그만큼 금리가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네.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그 무슨 뭐 0. 몇 프로 주고 뭐 1%도 안 주고 할 때는 그랬죠.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뭐 주식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말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혼란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대충 바닥 쳤다 싶으면은 득달같이 또 투입될 돈들도 저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은 아주 풍부하다. 유동성은 시장에. 풍부하다. 또 하나 믿는 구석이 야 그래도 암만 뭐 좀 어리버리해 비는데 좀 뭔가 좀 그거 한데 그래도 내년에 쟤들 선거인데 그렇죠. 우리가 믿는 거는 그런데 뭐 이렇게 잡아뜨리겠어 하는 건데 지금 안 잡아뜨리고 내년 11월 투표장 가는 날까지 이걸 갖다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어? 한번 좀 이렇게 숨 고르게 한번 하고 그러고 또 땡기든지 해야지. 표 찍을 무렵에 아유 좀 벌어서 하는 느낌 나도록 해줘야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51선, 100일선, 200일선입니다. 미국 거라서. 네. 여기 보시면은 50, 100, 200 이렇게 돼 있죠. 51선 깨졌잖아요. 깨지기 전에 한 2, 3일 고민합니다. 깨고 나서 한 2, 3일 진짜 깨진 거 맞아 싶어서 또 들이대요. 근데 밀려요. 밀렸으면은 지금 이게 이제 100일선하고 200일선이 이제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50일선은 깨졌으니까 그럼 얘가 대충 뭐 13,000 근방일 거예요. 13,000 근방에서 13,000이라고 하는 또 마디 숫자하고 맞물리니까 여기서 오면은 또 여기서 하방 배팅한 선수들이 또 일단 차익 실현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이 정도면 싸 싶어서 또 들이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가고 하는 와중에
어쨌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는 이렇게 조금 올라오지 않겠어요? 올라도 보면 이 구간은 12,400 어라운드는 이렇게 다지고 왔는데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럼 우리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한번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이나 S&P 500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켓워치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51선이 깨진 이후로 S&P 500 지수가 뭘 플래싱하고 있다? 무슨 사인을 보내고 있다? 좀 더 빠질 것 같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올라가잖아요. 내려오잖아요. 네. 올라가잖아요. 약간 내려오잖아요. 근데 꼭 이런 무렵에 더 간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제발 차트 좀 보고 얘기합시다. 차트 좀 보고 얘기하자고요. 왜 꼭 이때 들어가갖고 마음고생을 해야 돼요? 좀 기다렸다가 사도 되는데. 근데 아무 때나 무지성 매수를 외치는 거는 진짜 저는 짜증나요. 우리 코스피는 20, 60, 120 그리고 200일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50, 100, 200이 아니고 21선은 주추세선, 61선은 수급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어제 그러면 2482에서 아래 꼬리 달렸는데 놀라웠죠. 목요일 날. 네네. 심지어 코스닥은 그 급락 출발 이후에 그걸 말아 올려갖고 그렇죠. 플러스까지 갔습니다. 초전도체 박살나면서 2차 전지가 확 가버렸죠. 무슨 뭐 대체제처럼 말이죠. 2차 전지 가는 날은 초전도체 못 가고 그렇죠. 초전도체 가는 날은 2차 전지 못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 요게 이제 궁금해진 거죠. 요 200일선의 지지력이 궁금해진 겁니다. 지금 얘들은 아직도 100일선 얘기하고 있는데 100일선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0일선 가고 있으니 이래저래 어쨌거나 지수만 봐서는 미국 하라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요. 네. 이왕 하려면 미국장 해라. 뭔 놈이 공부한다고 한국 주식 되더냐. 실적 따지고 재무제표 보고 무슨 뭐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죠. 수급 논리로 나가니까. 다 그걸로 덮어버리는데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인데다가 위클리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걸리죠. 저점끼리 연결했는 이 선하고 구름대가 이렇게 뭔가 묘해지는 여기가 2420입니다. 네. 그리고 딴 거보다 저는 그동안 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2600을 회복하는 이 과정에서 미심쩍었던 거는 이 패턴이에요. 이게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V자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내려왔던 이 각도보다도 더 완만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 이거는 뭡니까? 다 집어 던졌으니까 가벼워진 거예요. 네. 들어오는 족족 그냥 땡겨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뭔가 하면은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쨌거나 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이 못 가주면서 나머지 걸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이런 흐름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기술적 보조지표도 위클리로 오면은 야 이게 여기서 반등은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급하게 밀렸으니까.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 여기서 했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 2500 근방에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빠진다 만다 그 얘기보다도 조금 데일리로 보는 단기 차트하고 중장기가 조금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시장에서 어쩌면 좋은데 2주 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2주 전에 K증시의 생존법 이런 거 얻어 걸리면 빨리 먹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무슨 신성 델타테크예요? 저기죠. 초전도체. 초전도체. 지금 초전도체 하면은 뭐 떠오르는 이 서남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이러고 있으니 저에 들어가서 저 물리신 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러니 이 한국 증시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꼭 초전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무슨 뭐 구리하고 납갖고 뭐 쭈물딱쭈물딱 거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물질이 나왔고 이것도 잘 개발하면은 어떻게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초전도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라고 했던 선암. 하다못해 우리도 상관없어요라고 LS 무슨 전선이었나요? 아시아 LS전선 공시를 하는 날도 상한가 가자고 길길이 뛰고 그러다가 무슨 뭐 네이처한테 한 방 맞으니까 그 다음에 뭐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못하고 이러는 이거 하다가 이제 또 양극재 하다가 이제 또 음극재 해 먹어야죠. 동박 갖고 한번 해 먹었던 게 뭐 예전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거를 일찌감치 해 먹었고 양극재 그 비중 크고 그거 뭐 제일 기술력 이제 뭐 또 돌려 해서 이제 또 음극재도 한번 가야 될 거고 반도체 후공정 했으니까 또 전공정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돌려 테마죠. 계속 가는 거죠. 테마 순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가 아니라 없는 거죠. 그냥 매일 메뚜기 철 따라 움직이는 메뚜기처럼. 두더지 잡기. 참 그래서 한국 증시의 이런 모습에 참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새로 들어오신 많습니다. 분들 가운데서 네. 정석으로 장기 투자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그런 것을 하기에 너무나 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꼭 몇 배씩 뛰고 나면은 이제서야 ETF를 만들어. 그래서 뭐 설거지 해달라는 얘기요? 고점징후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ETF 물론 나오면 처음엔 좀 오르지만 그 ETF 자금 들어오니까 조금은 그렇죠. 가지만. 그런 게 좀 있어요. 한국의 증권사들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선구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뭐가 이렇게 한 발 나가는 게 선구적으로 아니라 하면 선구적으로 해갖고 뭘 하면은 돈이 안 오니까. 음, 뭐 몇 배 낫다 해라면 이제 ETF 만들어야 돈이 몰리니까. 참 이게 그래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뭔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당분간은 그동안 급하게 올라왔던 미국채 금리, 급하게 올랐던 달러 조금 조정받을 수 있죠. 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아까 지수상으로 2,500 내지는 2,480 근방은 또 사보고 싶은 레벨이기도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서 그 제 얘기는 이 정도면 바닥이야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싶더라도 조금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맞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동안 조금 외면되어 왔던 거시지표들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긴장감을 갖고 경계심을 갖고 네. 일단 조심을 하자. 예. 네, 이렇게 정리. 그리고 뭐 테마주 따라가는 건 도저히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그 세력을 갖다가 친구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포모 현상 때문에 이게 다 어려운데 잠깐이라도 내가 손실을 이만큼 봤으니까 요거 잠깐 해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잠깐 좀 잘라 먹자 이런 생각으로 보통 들어갔다가 네. 물리시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아주 선수들 말고는 그냥 쳐다보지 말자 이런 테마주들은 얘기하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은행 뭐 제일금융권에 가서 뭐 한 4% 5% 나온다. 좋은 금리 받아서 주식을 해서 연 한 10% 나온다.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연간 20% 목표 잡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 오, 상당한 거죠. 상당한 워렌 거죠. 버핏이죠. 왜? 네. 예. 근데 그러한 수익률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하는 분은 없어요. 그거는 지금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전부 상한가 한번 먹어야 되고. 전부 텐베거를 노리고 있고. 전부 텐베거를 어. 노리고. 그러다 도대체 보니까 여기에 왜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곳으로 자꾸 돈이 쏠리고 실적 하나도 없고 매출 그래서-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로 뭐 시총이 몇 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느 회사든지 시총 5조 10조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는데도 그렇게 몰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쏠림 현상에 쏠리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자기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지루하더라도 뭐 원하는 어떤 20%, 15%, 10%그 목표 수익률을 위한 어떤 거기에 적합한 투자 매매 혹은 투자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 당신 둘은 늘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서 돈 벌면 장땡이야 이런 얘기도 그냥 그렇죠. 본인 속으로 하시고 그렇게 벌어서 장땡 하십시오. 예. 그런 거 갖다가 어디다 대놓고 자랑 삼아 벌면 장땡이지. 그거 진짜 천박한 논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암울한 한 주간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이러다가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변수들이 있죠. 유동성의 막대한 아직도 규모, 돈은 많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있을 거라는 걸 인정을 해요. 단지 그 시점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의 힘들이 글쎄. 있고
막 막으려고 네. 죽어라 힘을 다할 수밖에 예, 없고 예. 먹히는 시장이니까. 먹히는 시장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 한 적어도 몇 년 후 이때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네, 한번 주의 깊게 정부 움직임을 그런 것 봐야겠군요.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네, 이제까지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